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2024년 11월 25일 장세는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세 하단은 이탈한 후에 전저점 이탈까지 된 상황에서 2연속 상승 흐름이 나왔고, 그 이후에 3연속 5일선 돌파를 시도했지만 죄다 실패를 하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밑꼬리 망치형, 긴 밑꼬리 망치형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쌍바닥이 형성이 되었고, 다음날 5일선 돌파를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실패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강한 하방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반등 없이 강한 하방 흐름이 나온 다음에 바닥을 형성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반면에 5일선 돌파 흐름이 다음날이라도 바로 나오면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현재 흐름 보면 단기적으로 5일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 시세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적든 크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전일 강하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다 맥점이었고 추가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쌍바닥 형태, 어쩌면 이렇게 낙폭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바닥이 형성돼 가지고 5일선 돌파가 이렇게 강하게 장대한복이 나왔다. 그럼 기존의 시세가 나왔던 주들보다는 우회항 흐름이, 그동안 쭉쭉 우회항 흐름이 나왔던 낙폭주들이 수급이 더 잘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래서 주로 이런 형태에서는 낙폭주들을 공략하시는 게 정석이긴 해요. 다만 제가 봤을 때 너우전쟁 종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차트 흐름이 나쁘지가 않단 말이에요. 추가 시세가 한 방 더 나와요. 죽더라도 한 방 더 나오고 죽는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는 좀 공략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낙폭주 아니면 기존 주도주들이 조정 나왔을 때 공략하시는 전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존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예요. 이거 우주항공 관련주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게 좀 시세가 좀 밋밋한 흐름은 있어요. 왜냐면 이 납폭이 된 후에 장대 한복이 한번 나와줄 줄 알았는데, 뭐 금일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5일선 먹으면 금일 장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전일에도 매도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반등이 예상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면에 나 이거 추가 시세가 나올 것 같은데 좀 아쉬울 것 같은데 매도하면, 그러신 시청자님들께서는 하루 더, 금일 한 번 더 보시고 시세가 안 나왔다, 그럼 그때 매도하시면 되는 거죠. 5일선 돌파가 안 나오고, 아니면 또 5일선 돌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시세가 안 나왔다, 그럼 매도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컨택 같은 종목들보다 시세가 더 안 들어왔어. 얘는 5일선 돌파가 또 나왔잖아, 오히려. 그래서 좀 의아하다. 이게 같은 우주항공 관련주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그래도 너무 오버를 쳐가지고 좀 강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금일 뭐 하루 더 보신 다음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뭐다 버리셔라. 그리고 슈림 에이텍 같은 경우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냥 보유하세요. 한 방 나올 때까지, 상방울 한번 튈 때까지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뭐 전쟁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슈니드만 또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뭐 보유하고 계시면 슈니드만 그냥 들고 가셔라. 다른 종목 보지 마셔라. 왜냐면 앞전 수급도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제가 봤을 땐 결국은 앞전 신고가는 나올 거다. 전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림 비행코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좀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수급이 들어왔다가 거래량이 또 밀렸는데 거래량이 밋밋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상방을 한번 튈 수는 있기 때문에 금일 한번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들, 기존 종목들은 일단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장을 좀 설명드리자면, 추가적으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재밌었어요. 장세 자체가 상위순을 봤을 때는 뭐 전일 상한가를 친 종목들 보면요, 동신건설 익숙하죠. 에이텍 모빌리티 같은 종목들 상한가 쳤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일정 해소가 되면서 변동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보면서. 그래서
이거는 뭐 아니면 도죠. 어찌 보면은 해소가 안 되면 그냥 급락이 나오는 거고. 반면에 이젠 전일 하한가를 친 종목들 보면 김동현 관련주들이 대거 하한가 쳤습니다. SG 글로벌, 뭐 PM 풍년 같은 종목들 흐름이 그냥 뭐 급락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뭐 하방으로 좀 때려 맞는 그런 흐름이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도 그리 오래는 가지 못한다. 뭐 에이텍 같은 경우에도 뭐 간다면 뭐 앞전 고점 뭐 돌파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 해소가 완벽하게 된 게 아니거든요. 많아요. 지금 해소해야 될 게 지금 이재명 그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게 상승이 나오는 이런 소화 과정이 좀 짧았다. 물론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그 하방으로 나온 위쪽까지 이 앞전 고점은 일시적으로 넘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봐야 먹을 파이가 크지가 않아요. 이제 왜냐면 매수했다면 이게 사실 이 부분에서 그냥 매수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승부를 본다 치고 왜냐면 이게 아마 해소가 안 됐더라 하더라도 전저점을 뭐 일시적으로 깨진다 하더라도 크게 밀리진 않았을 거예요. 이미 급락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더 내리는 건 사실 오버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대선 시즌 때는 관련주들이 다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반면에 또 이제 김동현 관련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과거를 볼 필요가 있거든. 이렇게 하한가에 치더라도 결국은 또 앞전 고점 넘깁니다. 나중에는. 왜냐면 꼭 그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니더라도 유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보면 뭐 안철수 관련주라든지 뭐 이낙연 관련주라든지 뭐 관련주들은 뭐 유시민 관련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력이 아니더라도 대통령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큰 인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련주는 어차피 일정 부분 가요. 바닥에서 막 10배 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동연 관련주들이 수급이 전일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을 회피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뭐 하방 흐름이 이렇게 뭐 강하게 쳤지만 나중에 이렇게 치다가 옆으로 길 때가 있을 겁니다. 하락세가 약해지면서 옆으로 길 때, 그럴 때 모아 나가시는 거죠. 그럼 나중에 더 크게 간다고 이런 종목들은. 지금이야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한가 쳤다고 해서 회피할 게 아니에요. 결국은 좀 좋은 기회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선 시즌 얼마 남지 않았어요. 2년 정도 지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선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사실 되었다. 저 이렇게 보거든요. 뭐 새로운 인물들도 나올 테고 이후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려요. 뭐 전일 난강토건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게 웃긴 거예요. 이게 4%까지 밀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이 앞전 이제 이 장대 한번 고점은 넘긴다고 보거든요. 심지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전 고점도 넘길 수 있어요. 1,500원 있잖아요. 이 앞전 고점도 충분히 넘길 수 있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안 나오는 게 신기하네.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박스권 안에서 흔들지만 결국은 다 갈 거다. 지금 SY 스틸텍도 그래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다산메터스도 그렇고요. 거래량이 모양이 너무 잘 잡혀 있어요.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한 번 더 상방으로는 뛴다. 아니 모양이 다 좋아. 앞전 고점 돌파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머지 않아서 이게 바로 뭐 금일 갈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뭐 속된 말로 금일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번 주가 끝나잖아요. 이번 주 끝나면 이제 12월로 넘어가잖아요. 12월 달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금일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12월 달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어요.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뭐 번양건영이나 뭐 삼버토건 같은 종목들, 어쩌면 삼버토건이 뭐 이렇게 흐름이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았어요. 단타치기에는 사실 삼버토건이 좀 힘이 세긴 해. 번양건영이나 보시면. 그래서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번양건영이나 뭐 삼버토건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림,
이화공영 아니면 뭐 난강토건, 그다음에 일성건설, 일성건설은 전일 급등 나왔구나.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그래도 뭐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얘도 상방울 한 번 더 가요. 신고가 한 번 더 나오겠죠. 뭐 다 건설업종.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전일 난강토건이 그래서 제일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유화공영도 괜찮고 이제 유화공영, 난강토건, 그 다음에 히림, 뭐 이 세 종목 정도, 만약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이 세 종목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준적으로 뭐 SY, 그 외에서는 SY, 뭐 그 다음에 뭐 히림, 히림은 뭐 방금 말씀드렸고 SY, 그 다음 또 다산 네트워크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두 종목을 본다면 SI나 다산 네트워크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된 건축 자재업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완전히 건설업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유화공영, 그 다음에 히림, 그 다음에 난강토건,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여하튼 흐름상으로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들은 어지간해서는 한 번 더 앞전 고점 돌파는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셔야 돼. 계속 강조드립니다. 계속 강조드려요. 자, 그럼 금일 이제는 관심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상승이 나오면서 뭔 내용이 나왔냐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해저 케이블 규칙 개정을 함으로써 중국산 케이블 사용을 제한할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선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거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가온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종목들이 수급 들어왔어요. LS 뭐 보시면 LX 일렉트릭부터 LX 일렉트릭, 뭐 LX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뭐 보시면 시세가 다 뭐 강하게 나왔습니다. 뭐 밀렸지만 두 중에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도 이렇게 좀 보였지만, 뭐 수급이 그래도 뭐 LS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대한전선,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왔는데, 역시나 저는 뭐 금일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대장주격이거든요. 이 종목이 전이 제일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고 아직 죽은 상태도 아닙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한가에 두 번에 이제 세 번에 이제 조정을 받고 양봉 흐름으로 저항대 뚫었어요. 그러면 이젠 이게 양봉 흐름 나오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어찌 보면은 121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저항대는 없다. 상방으로 올릴 때 악성 매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악성 매물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되는데, 대략 한 53,500원 부근까지는 이렇게 매물 압박을 받을 만한 구간은 없다. 자리는 없다. 이미 다 먹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금일 뭐 시간으로는 지금 뭐 이렇게 마이너스로 끝났지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밀렸을 때 있잖아요. 밀렸을 때 공략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 금일 뭐 음봉만 나와도 상관없어요. 음봉만 나오고 다음날 뭐 앞전 고점 돌파 나오면서 뭐 저항대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금일 살짝 밀린 척하면서 믿고 기다리는 형태로 저항대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전략으로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 그래서 어차피 금일 조정음이 나온다고 한다면 맥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온전선을 금일 간신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기존 뭐 제가 운영하는 뭐 기존 유료 이제 방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이런 방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종목들하고는 좀 다른 종목들 많이 드려요. 전략적으로 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